장남의 성매매 의혹, 또 도박, 불법 도박 의혹으로 지금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죠. 이재명 후보가 일단 심경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많이 하는 편이고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네. 가끔씩 고기도 사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2018년 말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소되고 그 재판 때문에 한 2년 정신없었고 최근까지는 사실은 제가 좀 가까이 못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일이 좀 벌어져 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의혹이 일고 나서 아드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뭐 당연히. 네. 네. 뭐 둘이서 붙잡고 울었죠. 네. 뭐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아버지로서 뭐 안타까운 심정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사과와 함께 심경 밝힌 거 지금 들으셨을 텐데 일단 뭐 자식 가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부모의 죄라고 하니까 다 책임져야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국민들께 죄송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8년 말에 그러니까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한 뭐 2년여 동안 재판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었고 최근까지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일이 벌어져 버렸다라면서 아들을 붙잡고 울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자식의 말이기 때문에 특히 성매매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대선 후보예요.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그 부분도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잣대를 가지고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아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이 논란을 보다 더 빨리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뭔가 아버지로서 좀 참담함 그런 걸 강조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뭔가 다른 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남 관련 의혹에 대해서 기획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사찰 기획이다, 폭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왜 그런 걸 잠깐 하다가 이제 그것도 그만두고 했으니까 그 사이트에 왜 글이 남아 있냐 네. 그랬더니 탈퇴하고 난 다음에 그걸 지우려고 하니까 못 지우게 됐다. 그래서 아니 본인도 못 지우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러나 그거는 뭐 제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잘못했으니까 네. 뭐 죄송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마지막에 뭐 혀를 약간 차면서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근데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누군가가 혹시 뭐 제보했을까? 누가 개입했을까? 뭐 그런 겁니까 지금? 그런 이제 모 언론에서 그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어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TV에 나오니까 아마 저한테 전화하신 것 같은데 어느 대학의 뭐 이제 교수님인데 이분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한테 들었던 내용이고 그게 제보가 돼서 열린공감 TV라는 그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제 모 변호사가 통화하는 과정에 통화 내용을 택시 기사가 들었고 그 내용이 뭔가 기획적인 냄새가 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증거가 아직 확실하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획설로 얘기하기는 좀 섣부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앞에 그런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사이트에서 탈퇴해서 들어가서 글을 지우려 했더니 지우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았을까?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하.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아하.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기서 꺼내서 기획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나중에 증거가 나와서 혹시나 그 택시에 뭐 녹취록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블랙박스에 녹음이 돼 있는 거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기획서를 얘기하는 것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도리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하고 네. 만약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도 받고 네. 만약에 불법적인 있었다면 처벌도 받고 이런 정면 돌파를 해야지 네. 이런 기획설 같은 걸 얘기해서 본인의 사과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렇게 연일 사과하고 있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장남에 대해서 지난 6월에는 실업자로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 지난 8월에는
아들이 꽤 좋은 학교에 성적도 괜찮은데 지원하는 곳마다 다 떨어진다. 지금은 5명 있는 회사에 다닌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은혜 대변인은 전형적인 감성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도박 의혹 사과 국면에서 아들을 마치 은행 빚에 쪼들린 약자처럼 이야기해서 국민이 또 속을 뻔했다고 비판했는데 아들에게 증여해준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도박 자금으로 전환된 계좌와 증여 시기 액수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정법, 사실 정치에서 가정법은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사건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다면 진짜 이거 계좌 공개는 어떨까요? 뭐 저는 그게 선대위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검토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만약 그래요? 필요하다면. 네. 그러니까 그건 선대위나 이재명 후보의 판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이걸 공개하는 게 맞는 거냐 하는 부분은 판단이 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논란이 계속돼서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면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5천만 원 증여한 걸 다 얘기했어요. 이미 얘기했고 관보에도 실렸다고 얘기하고 있고 재산 공개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사실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더 확산이 돼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면 뭐 그걸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 후보나 선관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장남에 대한 의혹은 해명을 이어가면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겨냥도 잊지 않았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전반에 대한 좀 파악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좋은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잘 쓰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 세상을 모르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본인이 모르면 소위 비선 이 참모들 사이에 의견이 휘둘리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가장 큰 문제는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작은 도구를 맡겨놨더니 일을 잘해서 성과가 있더라. 네. 일 잘한다. 이게 저의 유일한 그 자산이거든요. 후보께서 일머리라는 말의 뜻을 모를 리는 없고 설마 그걸 모르겠어요. 써준 거 읽으시다가 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렇게 윤석열 후보의 이 뭔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 능력 이 부분을 또 공세를 취하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공세를 취한다는 건 결국 뒤집어 보면 내가 더 강점이 있다. 뭐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일단 뭐 윤석열 후보가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세상을 모르면 좋은 전문가한테 맡길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적인 측면에서 능력이 있지만 아직 윤 후보는 뭐 행정가로서의 경험도 없고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이 지금 별로 없는 상태잖아요.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본인의 경험 또 본인의 능력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화자찬까지는 아니지만 애둘러서 홍보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뭐 윤 후보가 전문가를 기용하겠다고 한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본인이 경험이 없으니 전문가가 필요하니 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것과 네. 또 한 가지 측면은 사실 전문가한테 맡겨야 뭔가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전 뒷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대장동 의혹에서 불거진 부분, 뭐 이 인물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기용을 한 사람 아닙니까? 유동구 전 본부장. 사실 이 기용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기용하는 것 자체가 어느 누구한테나 중요한 문제지 이게 윤석열 후보가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있나 싶습니다. 아하. 과거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머리는 빌려도 체력은 못 빌린다 했는데 글쎄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일단 잘 알아야 된다. 일단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모르긴 몰라도 안진영 기자님 청와대 분위기가 침울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김진국 민정수석 때문일 텐데요. 네.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냈던 한 입사 지원서가 공개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건 어이가 없다고 할 만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지원 분야가 금융 영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현 민정수석이신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아니 성장 과정 물어봤잖아요. 네, 그리고 학창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학창 시절에 대한 질문에도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아니 학창 시절 물어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봤는데 역시 네.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아니 성격 장단점 물어봤잖아요. 엉뚱한 얘기만 써놨는데 이 경력사항을 보면은요. 한번 믿어보시고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는 민정수석의 아들이 확실하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주실 거다. 결과적으로 볼 때 금융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청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넌지시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김 씨가 기재한 학력인 용인대 격기지도학 졸업 또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자기소개서가 기승전결 기승전 아버지가 민정수석입니다. 이걸로 끝나요. 기승전 아버지 민정수석. 기승전 아버지 민정수석. 이걸로 끝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 아들도 민정수석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알았겠죠. 하지만 이 권력은 국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입니까?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이런 핵심 권력기관을 통해서 국가 사정 업무를 총괄하고요. 또 대통령 친인척 관리라든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도 민정수석이 담당을 네. 해요. 감찰권뿐만 아니라 인사에 관한 의견도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사실 인사권과 사정권을 간접적으로나마 다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세 중에 실세라고 볼 수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처신하는 건 정말 부적절한 일입니다. 이렇게 쓴 거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요즘 진짜 하고 싶지는 않은 표현이지만 아빠 찬스 노린 거예요, 혹시? 이 보도에 따르면 한 기업 관계자는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사칭이 아닌가 싶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김 씨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 취직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 이 이력서는 모두 회수했고 면접을 보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에 제대로 된 이력서를 제출하고 한 IT 회사에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질서 이건 부적절 정도가 아니에요. 저 처신에 대해서 결국 아버지인 김진국 민정수석이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단서가 달렸습니다. 또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취업이 간절한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이 또한 변명을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저는 비록 떠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정을 향한 노력은 국민으로부터 완전하게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 민정수석을 이 자리에 앉힌 정부에 대해서도 따가운 눈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사의를 표명하고 곧바로 문 대통령이 즉각 수용을 했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수석이 아들의 입사 지원서 작성 제출에 개입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갈 때는 그냥 사퇴를 하시지. 왜 마지막에 오히려 청와대에 더 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비록 떠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정을 향한 노력은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평가받기를 희망한다? 최지봉 교수님, 네,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말 아니에요? 맞아요. 또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되죠. 왜냐면 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행동을 한 아들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그건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뭐랄까 그 자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프라이버시한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과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요 도리어 사과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소회를 밝힐 수는 있지만 사과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요. 지금 장남의 의혹 논란을 지금 겪고 있는 이재명 후보도 입장을 밝혔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는데 민정수석 아들의 입사 지원서 논란이 어제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청년들에게 긍정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정수석? 네. 사퇴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공직자들 또는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고 엄격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눈높이에 맞춰서
책임지는 자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퇴는 했지만 이게 사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지금 야당은 지금 비판의 날을 갈고 있다면서요. 허지원 변호사님. 맞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죠. 허은하 대변인이 김수석 아들의 이런 입사 지원서에 대해서 민정수석의 권한 남용을 스펙으로 삼은 신박한 자기소개서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 아들부터 이 조국 전 장관 사례까지 언급을 하면서 부모의 권세를 믿은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규정을 했고요. 실세 자녀들의 이런 특권의식이 아예 이 정권의 기풍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서 현 정부의 그동안 있었던 사례들까지 모두 들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인 김병민 대변인도요. 희대의 아빠 찬스 범죄에 분노한 있던 국민의 마음을 단순한 사회 수용으로 다 위로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 잔혹사가 마지막까지 가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공교롭게도 민정수석 자리가 순환시대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국민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준 자리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 지금까지 이 김진국 수석까지 모두 5명이었는데 이 5명 모두가 불명예스럽게 청와대를 나오게 된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초대 민정수석 하면 조 전 장관이죠. 2년 2개월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 대학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관 임명 한 달여 만에 사퇴를 했고요. 또 김조원 전 민정수석 강남 아파트 2채가 보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죠. 1년여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당시에 불거졌던 비판, 직보다는 집을 택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리고 김종호 신현수 전 민정수석 검찰 관련 논란으로 4개월 2달 만에 또 사퇴를 했고요. 5번째 민정수석인 김진국 수석 오늘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취임한 후에 아들 취업 논란으로 9개월여 만에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참 착잡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가 하면요. 지금 대선이 이제 78일 남았잖아요. 오늘로요. 지금 후보들 지금 1분 1초가 아까울 거예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 직원이 바로 뛰쳐나가서 엄마를 붙잡습니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후보님께 선물을 준비하셨는데요. 직접 쓰신 책도 있고 그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아저씨라는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제가 확실히 염색을 좀 했더니 이제 할아버지보다는 아저씨에 많이 가까워진 그래가지고 쫙 걸리지 않고 이 작성서가 신나게 생길 수가 없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런 화재 피해까지 있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가능한 지원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확인해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대원들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다행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늘 그 119 구급대 신세를 다니십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해서 소방대원 파이팅! 파이팅! 또 대비하지 않은 채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이며 성급한 신호로 이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대통령 오판이 부른 참사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니까 대통령의 자리가 정말 국민의 삶 곳곳을 다 챙겨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